안녕하세요. 샘쌤의 R2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 내부 구조 할게요. 지진파를 알아야 지진파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구 내부 구조는 지진파의 속도를 가지고 알아냈죠. 그 속도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불연 속면을 경계로 총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하죠. 어떻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상식이죠? 이때 각각 발견한 이 불연 속면은 3개가 되잖아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모로비치치면, 구텐베르크면, 레만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모구레, 밥 먹으래, 모구레. 네, 모, 구, 레. 순서 외우세요. 자, 모로비치치는 발칸반도 지진을 분석을 해서 40km에서 갑자기 피파가 증가하는 경기를 발견했대요. 그럼 불연속적인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 층 멘틀과 외핵 사이의 경계는 구텐베르크가 지진파의 암영대를 분석해서 알아냈다고 해요. 암영대가 뭐지? 지진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존이죠. 네. 어디냐면 이따 할 거예요. 2,900km 깊이에서 멘틀과 외핵 사이의 경계를 발견했죠. 자, 근데 외핵이 원래 통으로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레만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핵 내부를 통과한 피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110도의 약한 피파가 도달한다는 것으로부터 또 다른 내핵층이 있다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5,100km에. 그럼 어떻게 알아냈다는 건지 자세히 지진파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진파는 파동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매질에 따라서 급격하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요. 먼저 이렇게 지금 여기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데 피파를 들여다보니까 급격하게 증가하죠? 여기 40km 구간에서. 네. 40km에서 피파가 급격하게 속도가 증가해. 그것은 밀도가 큰 층이 지각 밑에 또 하나의 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게 모호로비치치면이죠. 이때 문제. 자, 여기에서 1번 구간에서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는데 여기가 어떤 층이었죠? 그쵸. 물렁물렁 연약권이잖아? 그러니까 연약권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서 실제로는 저속도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 지진파의 속도가. 그러다가 뚝 낮아지죠. 속도가. 심지어 S파는 도달하지를 못해. S파는 액체를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아, 그러면 외액이 액체네. 따라서 깊이 2,900km에서 피파가 급격하게 감소했죠. 그리고 S판 심지어 도달하지도 못했어. 왜라고? 빙고. 외핵이 액체 상태라서. 마지막. 자, 이제 S판은 끝났다. 자, 액체를 통과한 피파가 그 다음에 더 들어갔더니 속도가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죠. 여기 또 층이 있네. 이렇게 발견한 층이 레만면이죠. 네, 레만면의 발견은 5,100km 구간에서 피파가 급격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걸 통해서 유출을 했고 또 이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는 살짝 초보자적이죠. 근데 좀 넘어가서 우리는 이걸 해석해야 돼. 자,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구역을 뭐라고 하지? 암영대. 네, 암영대라고 하죠. 이때 피파는 고체, 액체 다 가는데 S파는 액체를 가지 못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먼저 퀘스천을 풀어보면 A 구간에서는 다 도달하죠? 층의 분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체층을 다 가잖아. 그러니까
P파, S파 다 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후 각거리에서는 무조건 어떻게든 굴절 양상이 외액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순간 급격하게 굴절한 P파는 여기 구간에는 도달을 못해, P파가. S파는? S파는 당연히 도달 못해. 왜냐하면 여기를 지난 이후 각거리부터는 무조건 외액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3도 이후에 S파는 완전 도달 못하고 P파는 여기까지만 급격히 굴절하니까 비는 곳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가요. 도달을 해. 그림이 보이니? 네. 그래서 P파의 암형대는 103에서 142까지야. 여기만 도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S파는 어때? S파는 외액 도달한 순간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진 가능. 근데 이거 이후로는 불가능. 그래서 S파는 103도 이후로는 무조건 외액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180도까지 아예 도달을 못해요. S파 암형대. 선생님 암까지만 쓸게요. 네, 그래서 A에 도달하는 파 뭐라고? P, 파, S파. 무리 없죠? B에는 뭐 도달해? 그쵸? B에는 아무도 안 도달해. C에는? S파는 이제 끝났죠? 외액을 통과해야 되니까 C층을 가려면. 그러니까 C 구간은 P파만 도착. 됐죠? 여기 암형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진파로 세밀하게 지구의 물리적인 그 어떤 구조로 다시 나누어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지. 자, 우리 여기 알죠? 가장 최상부층 지각과 멘틀 일부를 포함한 단단한 판. 그 다음 여기 400m까지 여기에 둥둥 판을 띄워놓게 되는 여기가 물렁물렁 연약관. 그래서 저속도층이죠, 여기가. 뭐 그 다음 여기는 뭐 전이대라고 하고 하부멘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다 치고 별로 안 중요해요. 네. 자, 그 다음 지구 물리량 변화를 보면 지금 A는 계단형 분포를 보이잖아. 지진파는 밀도에 급격하게 밀도와 완전하게 영향이 얽혀 있어요, 수식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진파가 계단 모양이 보이는 건 사실 밀도 때문이었거든. 그 다음에 B가 뭐였어요? B는 지구 내부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죠. 네, 이거는 압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량은 지표 부근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지구 내부에서는 별로 좀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네, 물리량 여기가 Y축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큰 거지? 네, C는 온도예요. 온도가 지표에서 온도 변화가 되게 심하고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그렇게 온도 변화가 완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deep deeper 여기 가볼게요. 우리가 액체냐 고체냐를 결정하는 거는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아, 낮아에 따라서 결정을 하죠. 보니까 지금 1번 구간 여기가 지구 내부 온도가 용융 온도랑 거의 맞먹게 비슷해요. 1번 여기 구간이 깊이가 연약권 깊이인데 어느 정도 용융점이랑 온도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다 보니까 부분 용융을 시켰어. 그래서 여기가 물렁물렁하죠. 비슷하다. 비슷. 네, 연약권은 지구 내부 온도랑 용융점 온도가 비슷하죠. 다음 2번 멘틀로 한번 가볼게요. 멘틀은 어떤 상태지? 딱딱 고체죠, 고체. 멘틀 고체다. 고체라는 거는 지구 내부 온도가 용융점보다는 낮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외액이잖아. 외액은 액체 상태인데 그 이유가 용융 온도가 여긴데 온도가 용융 온도를 이겼네요. 그쵸?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기 때문에 녹아서 외액은 액체.
암석 물질이 녹은 상태인 거지, 한마디로. 다음, 냉은 다시 용융점보다는 온도가 낮죠. 온도가 더 낮아. 그러니까 여기는 고체. 네. 어때요?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 끝.